신율의 뉴스 정면석 목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정치, 사회, 경제 현안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해설해드리는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법률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사실은 사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사형제도, 사형 시시가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사형 시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10명이면 학생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퀴즈입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 10명 중에 한 3명? 3명. 자, 좀 과반수일 것 같아요. 과반수. 네. 10명이 있으면 7명 정도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친구는 전 클래스에 딱 한 명이에요. 사형제도에. 이게 지금 사실 일반적인 것인데 지난 2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사형 구형만 3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이 사건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이 2023년 3월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경우, 황대한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반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상원, 황은희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까지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징역 8년 6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 전체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주교도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20대 피고인이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인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돌려보냅니다.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취지였고 그렇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은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사건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피해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인데 1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사형을 구형했을 때 이런 피고인들의 반응, 예? 진짜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형을 하고 또 선고형으로 사형이 선고가 되면 당연히 피고인들은 공포심에 휩싸이겠죠. 어쨌든 당연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집행이 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예. 천천히. 조금 물 드세요. 아니 사형 집행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형 집행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집행이 아니고 사형 선고, 구형 이런 거.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건은 없는데 다만 예전에 법원 실무 수습을 할 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이 있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했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정당한 형벌이든 국가 권력을 이용한 형 집행이든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판사분들이. 네, 판사들이. 아니, 당연하겠죠. 사람 목숨을 끊는 저걸 하는 선고를 내리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전에 다른 판사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사형을 선고한 이후에 물론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드문드문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그 사건이 생각나곤 한데요. 내가 사형을 선고한 게 옳았는가 다시 반복해서 반추해 본다는 거죠. 그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 지난번에 판사님이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검사님을 향해서 당신 이제 속 시원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실제로 사형 선고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과거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던 흉악 범죄들 이제 유형을 보면 물론 사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4명 이상의 연쇄 살인범, 뭐 혹은 계량 살인범 그리고 개정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경우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20명 연쇄살인범이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정두영 같은 경우에도 10명 연쇄살인. 정남규? 정두영. 정두영. 네, 예, 예. 10명 연쇄살인범이긴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초등학생 여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그 사체를 토막 내서 유기까지 했던 그 정성현처럼 연쇄살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범행 행태 자체가 굉장히 극악무도 한 경우에 이제 사형 선고를 주로 내리는데 지금 본 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지금 이 3가지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흉악 범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과거에 내려졌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이 과거에 내렸던 어떤 사건들의 중대 범죄 경합 살인 만으로 3명 이상이거나 또는 뭐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이러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또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선고돼도 감형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크게 전 2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교도소를 교정당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바로잡는 어떤 그런 그 좀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면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드는 거는 뭐냐면 아니 사형 선고 사형 집행했는데 범인 따로 잡히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죠. 예? 이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유영철 말씀하셨는데 유영철인 교도소에서도 뭐 반성은커녕 상당히 좀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형제도 그리고 사실 유영철이 20명 그 유영철이 몇 명 죽였는지 우리가 잘 모른대요. 그거. 근데 그런 그 뭐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는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 사형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형 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하지 않고 뭐 하냐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 가치관과 별개로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가 다시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OECD 국가 중에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2나라밖에 없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사형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나라밖에 없는 데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보수 정권으로서 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EU와 FTA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EU는 사형제를 두고 있는 국가는 EU 회원국으로 받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와는 FTA 체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 당시 그 외교상의 문제로 인해서 EU와 FTA를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그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물러서게 된 것인데 물론 사형 집행은 그 나라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냐 집행하지 않느냐는 형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는 가늠자이고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총선 전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일정한 공약처럼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는 사형 집행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총선 국면이다 보니
더 선명한 가치관을 표방하는 방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치관 여부와 불문하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사형 집행하면 EU가 유로피언 유니언이 야 니네 사형 집행했으니까 FTA 무효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고 그 전례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 FT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거는 사실 필요성에서 맺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필요성에 맞는 거고 이거는 사실 명분이고 사실 프랑스도 프랑스와 미테랑 정권 이전까지는 사형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테랑 정권이 이제 그걸 없앤 건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FTA하고는 EU와의 FTA는 영향이 없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수가 59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는 그 유영철이, 강호순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나쁜 사람들 관리 비용이 연간 18억 원이라고 그러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예? 이거 다 우리 세금인데 이게 사실 이게 국민 정서상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땐 이대로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실제로 사형 집행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그 사형수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재심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정 비용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러한 사형수들의 어떤 그 교도소 생활 비용도 사실은 당연히 들고요. 그 외에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는 비용들도 꽤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사형 집행관이나 아니면 종교적 예식을 치르는 이제 뭐 종교인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트라우마를 또 치료해 줘야 되니까. 네, 그런 비용들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용 문제를 다 떠나서 사형 집행의 절차라는 게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형수를 어떻게든 빨리 사형 집행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와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거든요. 헌법상의 기본적인 기본권인데 이걸 보호하자는 건데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사형제도를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헌법상 기본권에 있어 좀 반하지 않을까 너무 그 물질 만능주의의 인상을 좀 줄 수도 있어서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뭐 연결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 인권도 충분히 보호해야 하고 실제로 사형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한 재판부가 적어도 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고 형량에 부합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담을 느끼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 공주 교도소 재소자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그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심에서 이 사형제 폐지에 걸맞는 뭐 하여간 그걸 감안한 판결이 나왔다는 평가도 있는데 보통 사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시하는 이유를 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거든요. 글쎄요.
일종의 판례로 정립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가는 의문인데 문제는 한번 사형이 선고돼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무기징역형으로 깎이는군요. 감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A 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동거녀를 다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이 피고인이 판사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재판부를 조롱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월 8일 2심에서 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 사유를 살펴본 뒤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은 보통 동기 살인인데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전례들을 살펴봤더니 전과가 많다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사형이 확정된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 사형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했거든요. 이와 같은 일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엄연히 존재한다면 그 제도에 따른 사형 선고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수준에 걸맞게 선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수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그 피고인이 나한테 사형 집행 못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어떠세요? 그 사실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사형 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되면 그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흉악범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불안감이 사실 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폐지의 어떤 일반론들을 좀 받아들인다면 이제 무기징역 결국에 가석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특수한 무기징역 안에서 분류를 하는 거죠. 가석방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가석방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형을 선고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처음부터 형을 선고하도록 하면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부작용, 그러니까 사형제도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서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사형 집행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다면 제가 볼 때 국민들, 왜냐하면 이게 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고 유영철이나 강우순이나 연쇄살인마들이 우리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요새 강우순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선 지금 조용한가 봐요. 왜? 겁나니까 자기는 2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 놓고서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사형제도 집행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그렇지만 이유. 각종 선거 때마다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공약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를 원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사형 집행을 두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민들 간의 이견이 큰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말씀을 하셨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미국의 각 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이마저도 미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체로 도입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독일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다가 위헌 논란에 다시 폐지했는데 답답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별사면이나 감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입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답답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